지금 일본 열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일본 여고생을 비롯해 많은 일본 국민들이 일본어를 버리고 한국어를 사용할 거라고 선언했기 때문인데요. 일본 정부는 이러한 한글 열풍에 한 발 물러서 앞으로는 한국어 교육을 하겠다고 긴급 발표했습니다. 일본의 극우 시민들은 한때 식민지였던 한국의 언어를 사용한다는 말에 분노하여 말도 안 된다고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도대체 왜 일본은 자존심을 구겨가며 한글을 선택한 것일까요? 그 충격적인 이야기 바로 시작합니다. 저는 타카나시 하나코입니다. 도쿄의 사립국제중학교에 다니고 있어요. 수학을 특히 좋아하는 평범한 중학생이죠. 그날은 정말 자신만만했습니다. 국제청소년 발표대회 수학 세션에서 제가 준비한 해답은 완벽했거든요. 계산 하나하나, 공식 하나하나 틀린 게 없었어요. 대회장에 도착해서 다른 참가자들을 보니까 긴장이 되더라고요. 하지만 제 노트를 보면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3주 동안 밤새워 준비한 자료였거든요. 복잡한 기하 문제의 해법을 완벽하게 정리해뒀어요. 숫자 하나, 기호 하나까지 빠뜨린 게 없었죠. 발표 순서를 기다리면서 마음이 두근거렸습니다. 다른 학생들은 긴장한 표정이었지만 저는 달랐어요. 제 노트에는 빈틈없는 답이 적혀 있었거든요. 선생님들도 제 실력을 인정해 주셨고 이번엔 정말 우승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드디어 제 차례가 왔습니다. 무대에 올라가서 차분하게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칠판에 공식을 적으면서 하나씩 증명해 나갔죠. 이 삼각형에서 AB의 길이는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 심사단들이 고개를 끄덕이는 게 보였습니다. 계산 과정도 완벽했어요. 소수점 셋째 자리까지 정확하게 구했고 검산도 2번이나 했어요. 그래프도 깔끔하게 그렸고 결론도 논리적으로 도출했죠. 발표를 마치고 나서는 박수도 나왔어요. 아, 이번엔 정말 우승이구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결과 발표에서 충격을 받았어요. 심사단장이 마이크를 잡고 말했거든요. 타카나시 학생의 답은 수학적으로 완벽히 정확합니다. 하지만 전달력이 부족했습니다. 듣는 사람이 이해하기 어려웠어요. 탈락이었어요. 믿을 수 없었죠. 우승자는 한국에서 온 강도윤이라는 학생이었습니다. 그 아이의 발표를 들으면서 깜짝 놀랐어요. 같은 수학 문제인데 왜 이렇게 이해가 잘 되는 거죠? 저보다 복잡한 계산을 했는데도 훨씬 쉽게 느껴졌어요. 도윤이는 발표 중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글은 생각을 말로 정리할 수 있게 해주는 문자예요. 그래서 복잡한 개념도 차근차근 설명할 수 있죠. 그 순간 외국인 심사단들도 감탄했어요. 정말 흥미로운 설명 방식이군요. 한국의 문자가 이런 효과가 있다니 놀랍습니다. 저는 무대 아래에서 멍하니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똑같은 답인데 왜 이렇게 다르게 느껴지는 걸까요? 제 발표는 정확했지만 딱딱했어요. 도윤이의 발표는 마치 이야기를 듣는 것처럼 자연스러웠죠. 집으로 돌아가는 전철 안에서 계속 생각했어요. 제가 뭘 놓쳤을까요? 답은 맞았는데 왜 전달이 안 됐을까요? 도윤이가 말한 한글은 생각을 말로 정리할 수 있게 한다는 말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한글이라는 문자에 정말 그런 힘이 있는 걸까요? 그날 이후 저는 도윤이의 발표 영상을 몇 번이고 다시 봤습니다. 대회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서 노트북으로 반복 재생했어요. 볼 때마다 신기했어요. 같은 내용인데 왜 말하니까 더 이해가 되는 거죠? 정말 궁금해서 한글에 대해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인터넷 검색을 하다가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한글은 소리와 글자가 1대1로 대응하는 거의 유일한 문자라고 하더라고요. 기억은 항상 기억 소리만 나고 아는 항상 아 소리만 나죠.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처음엔 몰랐어요. 일본어와 비교해보니까 더 확실해졌습니다. 저희는 한자, 히라가나, 카타카나를 섞어서 써야 하잖아요. 이라는 글자만 해도 나마, 이키루, 하야시, 세이, 쇼우 등등 읽는 방법이 너무 많아요. 문맥에 따라서 읽기가 완전히 달라지죠. 더 복잡한 건 한자였어요. 이라는 글자는 우에, 조우, 아가루, 노보루 같이 상황에 따라 전혀 다르게 읽어야 해요. 머릿속에서 한 번 더 변환 과정을 거쳐야 하는 거죠. 어릴 때부터 당연하게 여겼는데 생각해보니 정말 복잡한 시스템이었어요. 그런데 한글은 달랐어요. 보이는 대로 읽으면 되는 거예요. 히읗 아니은 기역을 이으리면 한글이고 다른 읽기는 없어요.
아름답다를 보면 아리으르미음디 그다비읍디 그다로 그대로 소리가 나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한지 점점 알게 됐습니다. 언어학 논문도 몇 개 찾아서 읽어봤어요. 어려운 내용이었지만 핵심은 이해했습니다. 한글의 자음과 모음 체계가 인간의 발성기관과 정확히 일치한다는 거였어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이 혀의 위치에 따라 체계적으로 배열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도윤이의 발표를 다시 들어보니까 이해가 됐어요. 한글로 생각하면 머릿속의 생각이 바로 소리로 나올 수 있는 거였어요. 생각과 말 사이에 복잡한 변환 과정이 없다는 뜻이죠. 그래서 설명할 때도 더 자연스럽고 논리적으로 들리는 거였어요. 저는 밤늦게까지 더 많은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세계 언어학자들이 한글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궁금했거든요. 소리와 의미가 가장 직결된 문자, 음성 언어의 완벽한 시각화, 인류 최고의 표음 문자 이런 표현들을 봤죠.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프랑스 언어학자의 논문이었어요. 한글은 말하는 사람의 사고 과정을 그대로 문자로 옮긴 것이다. 생각의 속도와 말의 속도가 거의 일치한다는 내용이었어요. 정말 신기했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제가 수학을 풀 때는 머릿속으로만 생각했어요. 말로 정리한 적이 거의 없었죠.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설명할 때 막막했던 거예요. 도윤이는 달랐어요. 생각하면서 동시에 말로도 정리했을 거예요. 한글이라는 문자가 그걸 가능하게 해준 거죠. 한글이라는 문자가 이렇게 신기한 거였구나 싶었습니다. 단순히 글자가 아니라 생각을 소리로 바꿔주는 도구였던 거예요. 저도 이 방법을 배워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음 날부터 저는 본격적인 실험을 시작했습니다. 수학 문제를 풀 때 소리를 내서 정리해보는 거예요. 스마트폰 녹음 앱을 켜놓고 혼자 중얼거리면서 문제를 풀어봤어요. 처음엔 정말 어색했지만 점점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삼각형에서 각 어의 크기를 구하려면 먼저 코사인 법칙을 써야 해요. 어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에서 2의 곱하기 코사인 c를 빼면 c의 제곱이 나와요. 이렇게 말하면서 풀어보니까 개념이 눈에 확 들어왔어요. 전에는 공식만 달달 외웠는데 말로 하니까 왜 그 공식을 쓰는지가 보였어요. 여기서 코사인 법칙을 쓰는 이유는 두 변과 그 사이 각을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라고 말하면서 하니까 논리가 명확해졌죠. 더 놀라운 건 실수가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계산 과정을 소리로 확인하니까 틀릴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3 곱하기 4는 12, 12에서 5를 빼면 7이에요처럼 하나하나 확인하면서 하니까 실수할 틈이 없었어요. 일주일 정도 혼자 연습한 후에 절친한 친구 이즈미에게도 보여줬어요. 하나코야, 너 요즘 갑자기 수학을 왜 이렇게 잘해? 지난주 시험에서 95점 받았잖아. 이즈미가 신기해하더라고요. 평소에 80점대였던 제가 말이에요. 제가 녹음 공부법을 자세히 설명해줬습니다. 문제를 풀 때 과정을 말로 설명하면서 해봐. 머릿속으로만 하지 말고. 이즈미는 처음에 그런 게 도움이 될까? 하면서 의심했어요. 하지만 이즈미도 따라 해보더니 금방 놀라워했습니다. 정말 이상해. 말하니까 더 이해가 돼. 왜 이런 거지? 이즈미가 신기해하면서 계속 물어보더라고요. 저도 정확한 원리는 몰랐지만 효과는 확실했어요. 그때부터 저희는 매일 함께 녹음하면서 공부하기 시작했죠. 학교 도서관 구석자리에서 조용히 속삭이면서 수학 문제를 풀었어요. 사서 선생님이 이상하게 쳐다보셨지만 성적이 오르니까 뭐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한 달 후 중간고사에서 저는 수학 98점을 받았습니다. 전에는 80점대였는데 말이에요. 이즈미도 70점에서 85점으로 15점이나 올랐어요. 음성 공부법 정말 대단하다고 둘이서 신나했죠. 더 신기한 건 다른 과목에도 적용됐다는 거예요. 역사를 공부할 때도 연도와 사건을 말로 정리하니까 기억이 훨씬 잘 됐어요. 1603년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에도 막부를 열었고 이때부터 일본이 쇄국 정책을 시작했어요처럼 말하면서 외우니까 스토리가 머릿속에 들어왔죠. 과학 실험 과정도 소리내서 설명하면 이해가 빨랐어요. 염산에 아연을 넣으면 수소 기체가 발생해요. 이때 화학 반응식은 이런 식으로 하니까 실험의 원리가 명확해졌습니다. 저희는 학급 친구들에게도 이 방법을 알려주기 시작했습니다. 말하면서 공부해봐. 정말 달라질 거야. 처음엔 반신반의했던 친구들도 시험 결과를 보고는 놀라워했어요. 점점 더 많은 친구들이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자연스럽게 소리로 공부하는 음성 공부 모임이 만들어졌죠. 방과 후에 빈 교실에서 모여서 함께 공부했어요. 서로 설명해주고 틀린 부분을 지적해주고 새로운 방법을 시도해보고요. 정말 즐거웠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학급 전체로 퍼진 소리 공부법을 선생님들이 탐탁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어느 날 수학 시간에 와타나베 선생님이 경고했죠. 요즘 수업 시간에 중얼거리는 학생들이 있는데 조용히 공부하세요. 떠드는 건 다른 학생들의 집중력을 해칠 뿐입니다. 저는 억울했어요. 떠든 게 아니라 공부 방법이었거든요. 하지만 선생님께 반박하기는 어려웠죠. 그때부터 더 조심스럽게 해야 했어요. 입모양만 움직이거나 정말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더 큰 문제는 부장교사 사토 선생님이었어요. 사토 선생님은 학교에서 보수적으로 유명했거든요. 전통적인 교육 방식만을 고집하는 분이었어요. 어느 날 방과 후에 저를 교무실로 불렀습니다. 타카나시 학생, 요즘 한국식 공부법을 퍼뜨린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사토 선생님의 목소리가 차갑더라고요. 저는 긴장했지만 당당하게 대답했어요. 네, 맞습니다. 효과가 정말 좋아서 친구들에게 알려준 거예요. 그러자 사토 선생님이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한국식 발상법은 우리와 맞지 않아요. 일본 학생들에게는 조용한 집중이 더 적합하죠. 외국의 방식을 무분별하게 따라하는 건 위험한 일이에요. 선생님의 말투가 점점 엄해졌어요. 하지만 성적이 많이 올랐어요. 친구들도 모두 좋아해요. 제가 변명해봤지만 소용없었어요. 성적만이 전부가 아니야. 우리 고유의 교육 철학을 지켜야 해. 앞으로는 그런 방식으로 공부하지 마세요. 집에서도 반발이 있었어요. 어머니가 제 책상에서 한글 공부 자료를 발견했거든요. 인터넷에서 프린트한 한글 학습지와 한국어 단어장이었어요. 하나코야, 이게 뭐니? 왜 외국 글자를 공부하고 있어? 엄마, 이건 공부 방법을 배우려고. 제가 설명하려고 했지만 어머니는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외국 글자에 빠지는 건 위험해. 자칫하면 정체성을 잃을 수도 있어. 우리는 일본인이야. 어머니의 걱정스러운 표정을 보니까 마음이 복잡했어요. 저는 일본을 버리려는 게 아니었거든요. 단지 더 좋은 공부 방법을 찾은 것뿐이었는데 말이에요. 하지만 어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어머니는 제 한글 교재를 모두 가져가셨습니다. 공부는 우리 방식대로 해야 해. 남의 나라 방법을 따라할 필요 없어. 일본에는 일본만의 좋은 교육 방식이 있잖아. 어머니의 말에 마음이 무거웠어요. 학교에서도 압박이 심해졌습니다. 사토 선생님이 전체 학급 회의를 열었어요. 최근 일부 학생들이 부적절한 학습법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우리 학교의 전통적인 교육 방식을 지켜주길 바라요. 외국의 방식은 우리 문화와 맞지 않아요. 친구들이 하나둘 포기하기 시작했어요. 하나코야, 미안해. 부모님이 그만하래. 선생님한테 혼날까봐 무서워. 이즈미도 결국 음성 공부를 그만뒀죠. 하나코야, 나도 계속하고 싶지만 부모님이 너무 반대하셔서 혼자 남겨진 기분이었어요. 그렇지만 저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분명히 효과가 있었거든요. 한글을 통한 사고 확장이 제게는 새로운 세상을 열어줬어요. 왜 이렇게 좋은 방법을 막으려고 하는 걸까요? 변화에 대한 두려움 때문일까요? 밤에 혼자 생각했어요. 어른들이 두려워하는 게 뭘까요? 변화 자체일까요? 아니면 다른 나라의 방식이라서 그런 걸까요? 하지만 저는 더 확신하게 됐습니다. 이 방법이 옳다고 말이에요.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몰래 한글 공부를 계속하면서 저는 새로운 시도를 했습니다. 한글로 제 감정을 정리해보는 거예요. 일기장 대신 한글 노트를 만들었죠. 처음엔 서툴렀지만 점점 익숙해졌어요. 한글 자판을 치는 것도 연습했습니다. 오늘은 기분이 우울하다. 친구들이 모두 떠나가서 외롭다. 이런 식으로 써보니까 신기했어요. 일본어로 쓸 때보다 마음이 더 정확하게 표현되는 느낌이었거든요. 히라가나로 슬프다를 쓰는 것과 한글로 슬프다를 쓰는 게 왜 이렇게 다른 느낌일까요? 며칠 더 써보니까 이유를 알 것 같았어요. 한글은 감정의 미묘한 차이까지 소리로 표현할 수 있었어요. 기쁘다, 즐겁다, 행복하다가 각각 다른 느낌으로 들렸거든요. 일본어로는 표현하기 어려운 감정들이 한글로는 명확하게 드러났어요.
어느 주말 할머니 방을 정리하다가 특별한 걸 발견했습니다. 오래된 편지 한 통이 서랍 깊숙한 곳에 숨겨져 있었어요. 종이가 누렇게 바랜 걸 보니 아주 오래된 것 같았죠. 봉투에는 할머니의 옛날 이름인 미츠코라고 적혀 있었어요. 편지를 조심스럽게 펼쳐보니 한글로 쓰여 있었어요. 제가 배운 한글 실력으로 조금씩 읽어봤습니다. 글씨가 아름다웠어요. 사랑하는 미츠코 씨에게로 시작하는 편지였죠. 누가 쓴 건지 궁금했어요. 편지를 계속 읽어보니까 감동적인 내용이었어요. 편지를 쓴 사람은 김선영이라는 조선인 여성 간호사였어요. 전쟁 중에 할머니를 돌봐준 분인 것 같았어요. 당신 덕분에 많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아픈 몸을 돌봐주신 고마운 마음을 잊지 않겠어요. 더 읽어보니까 김선영 씨가 고향으로 돌아가면서 남긴 편지였어요. 언어는 달라도 마음은 통했습니다. 당신의 따뜻한 손길과 미소를 영원히 기억하겠어요. 건강하게 지내시길 바라며. 이런 내용들이 정성스럽게 적혀 있었죠. 할머니를 찾아가서 편지를 보여드렸어요. 할머니, 이 편지 아세요? 할머니가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어머, 이걸 어디서 찾았니? 정말 오래된 편지네. 할머니의 눈빛이 달라지셨어요. 한글로 쓰여 있는데 번역해 드릴까요? 제가 물어보니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저는 천천히 편지 내용을 일본어로 번역해 드렸습니다. 할머니는 중간중간 그랬구나. 그래, 맞아라고 중얼거리셨어요. 번역을 마치자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그래, 김선영 씨였어. 정말 고마운 분이었는데. 편지를 남겨두셨구나. 할머니가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시기 시작했어요. 전쟁 중에 할머니가 크게 아프셨을 때 김선영 씨가 밤낮으로 돌봐주셨다고 해요. 언어는 달랐지만 손짓 발짓으로 그리고 마음으로 통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김선영 씨는 할머니에게 한글로 이름을 써주기도 하셨대요. 그때는 한글을 몰라서 무슨 뜻인지 알 수 없었어. 하지만 예쁜 글씨라고 생각했지. 할머니가 웃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한글을 배워서 이 편지를 읽어준다니. 정말 신기한 일이야. 그날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글이 단순한 공부 도구가 아니라는 걸 말이에요. 과거의 기억을 해석하고 잊힌 마음을 되살리는 힘이 있었어요. 할머니의 소중한 추억이 한글을 통해 다시 살아난 거죠. 김선영 씨의 따뜻한 마음이 60년이 지나서야 할머니에게 전해진 거예요. 그때부터 한글 공부에 더욱 확신이 생겼습니다. 이건 단순한 학습 도구가 아니라 마음과 마음을 연결해주는 달이었어요. 편지 사건 이후 저는 더 큰 확신이 생겼어요. 한글의 힘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었습니다. 마침 학교 라디오 방송부에서 새로운 콘텐츠를 찾고 있다고 해서 용기를 내서 찾아갔어요. 방송실 문을 두드리는데 손이 떨렸죠. 방송부 부장 타나카 선배에게 제안했습니다. 말하는 공부법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면 어떨까요? 처음엔 의아해 하시더니 제 설명을 차근차근 듣고 흥미를 보이기 시작했어요. 한국의 한글이 소리 중심 문자라서 사고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정말 흥미롭네. 타나카 선배는 방송 경험이 많아서 바로 핵심을 파악했어요. 학생들이 실제로 따라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이 있어야 할 텐데 어떻게 진행할 생각이야? 저는 준비해온 계획서를 보여드렸죠. 실제 수학 문제를 소리내서 푸는 과정을 라이브로 들려주는 거였어요. 한번 해보자. 하지만 조건이 있어. 정말 효과가 있어야 하고 학생들 반응이 좋아야 해. 타나카 선배가 기회를 줬어요. 저는 너무 기뻐서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라고 큰 소리로 대답했어요. 첫 방송 준비를 하면서 정말 떨렸어요. 말하면서 배우는 수학이라는 제목으로 저와 이즈미가 진행하기로 했거든요. 이즈미는 부모님 때문에 포기했다가 다시 참여하겠다고 나선 거였어요. 하나코야, 방송이라면 괜찮을 것 같아. 부모님도 라디오 방송이면 반대 안 하실 거야. 첫 방송 당일 마이크 앞에 앉으니까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안녕하세요, 국제중학교 학생 여러분. 오늘은 특별한 공부법을 소개해 드릴게요. 문제를 소리내서 풀어보는 음성학습법이에요. 목소리가 떨리는 게 느껴졌어요. 라이브 방송이라 실수할까봐 걱정됐지만 열심히 했습니다. 실제 수학 문제를 준비해서 풀면서 과정을 자세히 설명했어요. 2차 방정식 x제곱 빼기 5x 더하기 6 같다 0을 풀어보겠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인수분해를 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x-2x-3 같다 0이니까 x는 2 또는 3이에요. 여기서 포인트는 왜 이렇게 인수분해했는지 소리내서 확인하는 거예요. 2 곱하기 3은 6, 2 더하기 3은 5니까 부호를 맞춰주면 되죠.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설명했어요. 방송이 끝나고 나서는 다리에 힘이 빠졌어요. 잘했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다음 날부터 반응이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학교 게시판에 댓글이 가득 올라왔죠. 정말 신기해요. 따라해보니까 이해가 훨씬 잘 돼요. 다음 방송은 언제 하나요? 저도 이 방법으로 공부해봤는데 성적이 올랐어요. 더 놀라운 건 다른 학급 친구들까지 실험해보기 시작했다는 거였어요. 2학년 선배들, 심지어 1학년 후배들까지 소리 공부법을 시도했다고 하더라고요. 복도에서 만나면 하나코야, 그 방법 정말 좋더라. 고마워라고 인사해주는 친구들이 늘어났어요. 방송부에서는 정규 프로그램으로 만들자고 제안했어요. 학생들 반응이 이렇게 좋으면 계속해야지. 매주 하는 건 어때? 타나카 선배가 적극적으로 지지해 주셨어요. 두 번째 방송에서는 더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설명했습니다. 한글은 보이는 대로 읽히는 문자예요. 그래서 생각과 말이 직접 연결되죠. 이걸 공부에 활용하는 거예요. 한글의 특성에 대해서도 간단히 소개했어요. 일본어는 한자 때문에 머릿속에서 한 번 더 변환해야 하잖아요. 하지만 한글식으로 생각하면 생각이 바로 소리가 돼요. 그래서 설명할 때도 더 논리적이고 이해하기 쉬워지는 거죠. 청취자들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했어요. 이번에는 교내를 넘어서 더 큰 화제가 됐어요. 학부모들 사이에서도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죠. 어떤 부모님들은 아이가 정말 즐겁게 공부한다며 찬성했지만 어떤 분들은 외국 방식을 너무 맹신하는 것 아니냐며 반대 의견을 표했어요. 결국 교육청에 찬반 양쪽의 청원이 들어갔다고 들었어요. 찬성하는 쪽에서는 혁신적인 학습법을 지원해달라고 했고 반대하는 쪽에서는 전통적 교육법을 지켜달라고 했대요. 지역 신문에서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죠. 어느 날 아침 신문을 보니까 정말 기사가 나와 있었어요. 중학생이 시작한 새로운 학습법, 지역사회 찬반 논란 일으켜. 제 이름까지 나왔죠. 부끄럽기도 했지만 동시에 뿌듯했어요. 제가 시작한 작은 실험이 이렇게 큰 관심을 받다니요. 사토 선생님은 여전히 못마땅해 했지만 이제는 공개적으로 막을 수 없었어요. 효과가 너무 확실했거든요. 방송을 듣고 따라한 학생들의 성적이 실제로 눈에 띄게 향상됐으니까요. 한글을 통한 소통 중심 학습이 점점 더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이제 진짜 재도전할 때가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1년 전 떨어뜨렸던 국제 발표 대회에 다시 출전하기로 결심했어요. 이번엔 분명히 다를 거라는 확신이 있었거든요. 1년 동안 배운 한글식 사고법과 음성학습법이 있었으니까요. 대회 신청서를 내면서도 가슴이 뛰었어요. 작년과 똑같은 수학 분야, 똑같은 대회였지만 제 마음가짐은 완전히 달랐어요. 작년에는 정답만 맞히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전달할지가 더 중요하다는 걸 알았거든요. 똑같은 수학 문제 유형을 선택했습니다. 복잡한 기하 문제였어요. 하지만 발표 방식을 완전히 바꿨어요. 한국식 설명법과 소리 중심 발표를 결합하기로 한 거죠. 준비 과정부터 달랐어요. 매일 거울 앞에서 소리내서 연습했습니다. 이 문제의 핵심은 바로 여기예요. 여러분, 잠깐 들어보세요. 관객들의 귀에 직접 말을 건네는 방식으로 준비했어요. 공식을 단순히 나열하는 게 아니라 왜 그 공식을 쓰는지 스토리텔링으로 설명하는 거였죠. 삼각형 ABC에서 각시가 90도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바로 이 소리를 들어보세요. 계산 과정에서도 리듬감을 주려고 했어요. 3의 제곱은 9, 4의 제곱은 16, 9 더하기 16은 25, 25의 제곱근은 5예요. 들리시나요? 이 숫자들의 하모니가. 한 달 동안 매일 2시간씩 발표 연습을 했어요. 처음엔 어색했지만 점점 자연스러워졌어요. 수학을 마치 음악처럼, 시처럼 들려주려고 노력했죠. 할머니 앞에서도 연습해봤어요. 할머니도 이해되시죠? 응, 정말 신기하다. 수학이 이렇게 재밌을 줄 몰랐어. 드디어 발표 당일이 왔어요. 1년 전과 똑같은 대회장, 똑같은 무대였지만 제 기분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긴장보다는 설렘이 컸어요. 관객들과 소통할 준비가 완벽히 돼 있었거든요. 무대 뒤에서 마지막으로 한글로 써둔 메모를 봤어요.
마음을 담아서. 안녕하세요. 타카나시 하나코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수학의 아름다운 소리를 들어보려고 해요. 이렇게 시작했어요. 작년의 딱딱한 시작과는 완전히 달랐죠. 관객들이 고개를 갸우뚱했지만 확실히 관심을 보였어요. 수학은 조용한 학문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에요. 수학에는 소리가 있어요. 숫자들의 대화가 있고 공식들의 노래가 있어요. 관객들의 표정이 밝아지는 게 보였어요. 심사단도 흥미롭게 지켜보고 있었죠. 문제를 풀어가면서 각 단계마다 들리시나요? 이 소리가 바로 답의 신호예요. 숫자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함께 들어보세요. 같은 표현을 썼어요. 수학을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표현하려고 했죠. 계산할 때도 리듬을 만들었어요. 어제곱 더하기 b제곱은 c제곱, 3제곱 더하기 4제곱은 5제곱, 9 더하기 16은 25, 루트 25는 5. 마치 랩을 하는 것처럼 박자를 맞춰서 말했어요. 관객들이 웃기 시작했어요. 관객들의 반응이 점점 좋아졌어요. 고개를 끄덕이고 미소 짓고 완전히 집중하는 표정이었어요. 심사단들도 서로 눈짓을 주고받으며 흥미롭게 지켜봤습니다. 수학도 이렇게 표현할 수 있구나 하는 표정이었어요. 발표 마지막 부분에서 저는 이렇게 말했어요. 수학의 아름다운 점은 모든 사람이 같은 답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답에 도달하는 길은 각자 다를 수 있어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한 이 여행이 즐거웠기를 바라요. 발표가 끝나자 우레와 같은 박수가 쏟아졌어요. 1년 전과는 천지 차이였죠. 스탠딩 오베이션까지 나왔어요. 관객석에서 브라보! 라고 외치는 소리도 들렸어요. 질문도 많이 나왔어요. 어떻게 이런 발표법을 생각해냈나요? 수학을 소리로 표현한다는 게 참신해요. 결과는 2등이었어요. 우승은 못했지만 전혀 아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뿌듯했어요. 작년의 저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기분이었거든요. 더 중요한 건 발표 후에 일어난 일이었어요. 1년 전 우승자였던 강도윤이 저에게 다가왔거든요. 하나코 씨, 정말 훌륭한 발표였어요. 한국식 방법을 일본식 감성으로 완벽하게 발전시켰네요. 저도 많이 배웠어요. 도윤이가 진심 어린 미소를 지으며 악수를 청했어요. 저는 고마운 마음을 전했습니다. 도윤 씨 덕분이에요. 1년 전 당신이 한 말 덕분에 이제 저도 말할 수 있게 됐어요. 한글이 얼마나 소중한 문자인지 깨달았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이건 경쟁이 아니라 소통이었다는 걸 말이에요. 무대를 내려오면서 마음이 벅찼어요. 한글이 가르쳐준 건 승부가 아니라 마음을 전하는 방법이었어요. 그리고 그 방법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과 연결될 수 있다는 걸 알았죠. 대회에서 돌아온 후 정말 놀라운 일들이 연달아 벌어졌습니다. 국제발표대회에서의 성공 사례가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교육청에서 정식으로 연락이 온 거예요. 실험적 프로그램으로 발음 기반 사고법을 도입하겠다는 연락이었어요. 타카나시 학생이 개발하고 실증한 음성 중심 학습법을 우리 지역 교육과정에 시범 운영해 보려고 합니다. 교육청 교육과정 담당자가 직접 학교를 방문했어요. 교장 선생님도 놀라셨고 그렇게 반대하던 사토 선생님도 이제는 반박할 말이 없었죠. 시범 운영은 우리 학교를 포함한 3개 중학교에서 시작됐어요. 수학, 과학, 사회 시간에 학생들이 소리내서 개념을 설명하고 토론하는 방식이었죠. 저는 학생 자문위원으로 참여하게 됐어요. 꿈만 같았어요. 몇 달 후에는 더 큰 기회가 왔습니다. 도쿄에서 열리는 국제소리언어 학회에서 발표 요청을 받은 거예요. 주제는 한글의 교육적 효과에 대한 일본 학생의 경험담이었어요. 세계적인 언어학자들 앞에서 발표한다니 정말 믿기지 않았어요. 학회 발표 준비를 하면서 지난 2년을 천천히 되돌아봤어요. 처음 도윤이의 발표를 듣고 충격받았던 순간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여정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습니다. 탈락의 아픔, 한글과의 만남, 친구들과의 갈등, 할머니의 편지, 라디오 방송, 그리고 재도전까지요. 학회 당일, 대형 강당에 세계 각국의 언어 전문가들이 모였어요. 교수님들, 연구원들, 언어학도들까지 500명 정도 되는 것 같았어요. 마이크 앞에 서니까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용기를 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일본 도쿄에서 온 중학생 타카나시 하나코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한글이 제 인생을 어떻게 바꿔놨는지 말씀드리려고 해요. 어린 학생이 학회에서 발표하는 게 이례적이라 관심이 집중됐어요. 한글은 단순한 문자가 아닙니다.
생각과 마음을 연결해주는 다리예요. 소통의 감각을 키워주는 도구이기도 하고요. 제가 경험한 모든 것을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수학 성적 향상, 감정 표현의 변화, 할머니와의 소중한 시간까지요. 질의응답 시간이 가장 기억에 남아요. 프랑스에서 온 한 교수님이 질문했어요. 한글이 일본 학생에게도 이런 효과가 있다는 게 정말 흥미롭군요. 구체적으로 어떤 인지적 변화가 있었나요? 저는 자신있게 대답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생각과 말이 동시에 일어나게 됐다는 거예요. 전에는 머릿속으로 생각한 다음에 말로 번역하는 과정이 필요했어요. 하지만 한글식 사고를 배우고 나서는 생각이 곧바로 말이 돼요. 더 중요한 건 다른 사람의 마음도 더 잘 이해하게 됐다는 거예요. 독일에서 온 언어치료사는 이런 질문을 했어요. 이 방법을 다른 학생들에게도 적용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에요. 이미 우리 지역 여러 학교에서 시범 운영 중이고 효과가 검증되고 있어요. 중요한 건 강제가 아니라 자발적 참여예요. 발표를 마치고 나서 많은 분들이 악수를 청했어요. 정말 감동적인 발표였어요. 한글의 힘을 새롭게 깨달았습니다. 일본 교육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킬 것 같아요. 같은 격려를 받았죠. 그 후로 저는 매주 정기적으로 라디오 방송을 하고 있어요. 하나코의 소리 공부 시간이라는 프로그램이에요. 이제는 전국 여러 학교에서 듣고 있대요. 방송 마지막에는 항상 한글로 짧은 글을 낭독해요. 한글의 아름다운 소리를 들려주는 거죠. 오늘 방송에서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언어는 단순한 도구가 아니에요. 마음을 전하는 다리이자 생각을 키우는 씨앗이에요. 한글이 가르쳐준 건 그 다리를 튼튼하게 만들고 씨앗을 잘 키우는 방법이었어요. 내일도 함께 소리의 세계를 탐험해봐요. 방송을 마치고 나면 항상 감사한 마음이 들어요. 그때 도윤이를 만나지 못했다면, 한글이라는 놀라운 문자를 알지 못했다면 지금의 저는 없었을 거예요. 탈락이 축복이었고 좌절이 기회였던 거죠. 지금도 매일 한글 일기를 써요. 오늘의 마지막 문장은 이거예요. 한글아 고마워. 너 덕분에 나는 진짜 나를 찾았어.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과 마음으로 대화할 수 있게 됐어. 한글로 쓰니까 마음이 더 따뜻해지는 것 같아요. 내년에는 한국어 능력 시험에도 도전해볼 생각이에요. 그리고 언젠가는 한국에 가서 도윤이를 다시 만나고 싶어요. 당신 덕분에 제 인생이 바뀌었어요 라고 한글로 말하면서요.